안녕하세요. 인본병원 부천 상동점 내과검진센터 내과 전문의 정홍순 원장입니다. 많은 분들의 경우 위 내시경 검진을 언제 받아야 하는지, 만약 받으면 수면 내시경과 비수면 내시경 중 어떻게 받는 게 좋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위 내시경 검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면 위 내시경 약물을 투여해 의식하 진정 상태에서 내시경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약물은 일반적으로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로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등을 주로 사용합니다. 수면 위 내시경 시에는 환자분은 의식이 없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도 되고, 의사는 자세히 위 상태를 관찰하고 시술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특히 검사할 때 호스와 같은 긴 스콥을 입의 통에 넣기 때문에 비수면 내시경 시 검사 내내 심한 불편감 혹은 통증을 호소하고 중간에 검사를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면 위내시경 후에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휴식이 필요하고 식사도 그 후에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수면 내시경은 100%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환자의 심폐 기능을 어느 정도 저하하므로 이로 인한 저산소 혈증이나 저환기, 기도 폐색, 저혈압, 부정맥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면 내시경에 의한 심폐합병증의 발생 빈도는 1000명당 2명에서 5명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고령이거나 심폐질환이 있는 환자, 응급 내시경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합병증이 생길 확률이 높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은 임산부,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을 사용할 때 부작용이 있는 사람, 심한 간 경변증 환자나 쇼크 상태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반면 비수면 내시경은 말 그대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내시경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장점은 마취에서 깰 때까지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휴식을 취해야 하는 수면 위 내시경과는 달리 검사 후 따로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만 비수면 위 내시경을 할 때는 내시경 삽입 시 통증 및 이물감을 경감시키기 위해 분무식이나 가글 형태의 국소 마취제를 사용하는데, 기도 흡인의 위험이 있으므로 식사는 목의 마취가 풀릴 때까지 최소 30분 정도 참아야 하며, 검사 시 구역감, 구토를 참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대로 된 검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이 걱정된다면 수면 위 내시경을 선택하는 것이 낫습니다. 현재 국가검진 위 내시경은 만 40세부터 2년에 1회를 권고하고 있으나,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나이와 무관하게 내시경 검사가 권고됩니다. 위암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으로는 식욕 감소와 체중 감소, 명치 부근의 통증과 속쓰림, 소화불량, 메스꺼움, 구토, 흑색변 등이 있습니다. 또한 위암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 더 일찍 위 내시경 검사를 시작하는 것이 좋으며, 이전 위 내시경 검사에서 위암의 선행병변인 위축성 위염이나 장 상피 화생 등이 있었던 경우 1년 간격으로 위 내시경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 반드시 검사가 권고될 필요는 없으나,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선호하거나 흡연, 음주, 위암 가족력 등과 같은 위장관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분들은 20대나 30대더라도 위 내시경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혼밥이나 패스트푸드 등 식사를 대충 때우는 습관은 아무래도 혼자서 빠르게 먹거나 자극적이고 기름진 음식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소화불량, 구토, 속쓰림 등 위장관 질환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거나 가족 중 위암을 앓은 분이 계시다면 위 내시경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암의 치료 방법은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외과적으로 위를 절제하는 방법과 항암 치료를 하는 방법, 내시경으로 절제하는 방법입니다. 이 중 검진 내시경을 통해 조기에 암이 발견된 분들이 늘어나면서 내시경으로 암을 절제하는 방법이 매우 흔해졌으며, 현재는 조기 위암을 진단받은 환자의 60% 정도가 내시경으로 절제를 실행받고 있습니다. 내시경적 치료법은 조기 위암 환자 중에 내시경적 절제술의 기준이 되는 환자들이 대상이 됩니다. 즉, 내시경 시술 전에 검사를 진행했을 때 다른 림프절이나 장기에 원격 전이가 없는 경우, 내시경을 시행했을 때 암이 점막에만 국한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시행하게 되며,
시술 후 정기적으로 내시경 검사와 CT 검사를 통해 5년 동안 추적 검사를 시행해 재발 소견이 없는 경우 완치된다고 판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 대상에만 들어간다면 안전하게 치료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동시에 본인의 위가 보존된다는 장점이 있고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빠를 뿐더러 수술 후 합병증이나 통증 등의 발생도 더 적은 치료법이라 하겠습니다. 위축성 위염은 위 표면 점막이 만성염증으로 얇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심한 경우 점막이 얇아져 점막 아래를 지나가는 혈관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나아가 장상피 화생은 만성 위염으로 위 점막 조직이 장 점막처럼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암의 발생 기전으로 제시되는 오래된 이론 중 하나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이 만성 위염을 일으키고 그 만성 위염이 위축성 위염, 장 상피 화생, 위 이형성증으로 이어지며 위암으로 발전한다는 도식입니다. 다만 보통 50대 이상의 절반 이상은 위축성 위염이 있다고 말할 정도로 흔하게 발견되며 장 상피 화생도 많게는 장년층에서 30에서 40%까지 발견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이 이론대로라면 많은 환자들이 있다면 위암 발생률도 훨씬 높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들 질환을 겪지 않더라도 위암으로 진단되는 이들도 있어 위축성 위염과 장 상피 화생을 전암성 병변으로 보는 것이 맞느냐는 반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위축성 위염이나 장 상피 화생이 관찰된 경우 주기적으로 내시경을 받으며 정기적으로 관리하면 크게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대신 2년보다는 1년마다 내시경 검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헬리코박터균 보유자라면 제균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은데 이는 헬리코박터균이 만성 위염과 장 상피 화생을 유도한다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이며 이미 위축성 위염과 장 상피 화생으로 진전된 후에는 정상 상태로 되돌리기 힘들기 때문에 사전에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은 위산 억제제와 다수의 항생제가 병합된 제균 치료가 필수이며 유산균 음료만으로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일부 연구에서 항생제 치료 기간 중 유산균 음료를 마시면 제균 성공률이 소폭 상승된다는 보고가 있긴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항생제 치료를 할 때의 얘기며 유산균 균주의 특이성과 결과에 일관성이 없어 제균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사 전날 저녁 식사는 흰 죽과 같은 소화되기 쉬운 음식물을 드시고 밤 10시부터는 반드시 금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사 당일 당뇨약은 저혈당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복용을 중지해야 하며 혈압약은 오전 5시경 소량의 물과 함께 복용해야 합니다. 그 밖의 약들은 검사 전 주치의에게 약 복용 여부를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수면 내시경을 받는 경우에는 검사 당일 운전, 기계 조작이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일은 삼가는 것이 좋으며 가능하다면 하루 정도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위 내시경 검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암이 아닌 다양한 위장관 및 위질환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식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치료를 미루면 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검진과 예방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위 내시경 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본병원 부천상동점 내과검진센터 내과 전문의 정홍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